2000년대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소개하는 연속 강연 가운데 2007년도 파트고요. 2007년도 주제는 미술시장 그리고 사건들입니다. 때문에 작품에 관련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제 책에서 각 챕터마다 제가 영상 2편씩 다뤘죠. 저는 2007년도를 다루는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한 편으로 요약을 할 거예요. 책 안에서도 가장 그 챕터의 장이 얇아요. 하지만 미술이 현실에서 소환돼서 벌어진 가장 현실적인 사건을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2007년도는 과열된 미술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반면에 그해 말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가운데 최하위 63%를 기록을 했고,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죠. 실제로 48.7%로 압승을 했습니다. 2007년도 미술 시장을 다루는 장의 챕터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시장과 사건의 일장춘몽, 미술이 인구에 회자될 때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미술이 삶의 무대로 소환될 때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미술이 삶에 소환됐던 때, 굉장히 많이 소환됐던 때가 바로 2007년도였고요. 2007년도에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인 아르코에 한국이 주빈국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당시 스페인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 대회가 아르코 행사장에 방문해서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2007년도에는 미술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월 달에 K옥션에서 박수근의 시장의 사람들, 1961년도 작품이 나와서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25억에 낙찰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기록이 2달 만에 바로 엎어집니다. 똑같이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1950년도 작품이 45억 2천만 원에 낙찰돼서 기록을 갱신하게 되죠. 또 해외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 최고가에 팔려서 기록이 갱신되기도 해요. 원래 당시 한국 생존 작가 해외 경매 최고가 기록은 한해전이 2006년도에 홍콩 크리스티 아시아 현대미술 경매에서 낙찰됐던 김동유의 마릴 먼로 대 마오 주석이라는 2005년도 작품이 3억 2천만 원에 낙찰돼서 이게 원래 최고가였거든요. 근데 2007년도 똑같은 경매, 그러니까 홍콩 크리스티 아시아 컨템포러리 경매에서 홍경택의 연필 1이라는 작품이 추정가의 10배 이상을 넘는, 하나로 계산했을 때 한 7억 7천만 원에 낙찰돼서 생존하는 국내 작가의 해외 경매 최고가 기록을 갱신합니다. 이 작품은 연필, 볼펜, 마커펜 같은 평범한 필기도구가 이게 폭발하듯이 발산하는 모양을 담고 있는 평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계 발산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당시 경매 카탈로그의 도록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미술시장의 과열이 2008년도까지 연결되어서 조선일보하고 문체부가 아시아프, 이 아시아프는 요즘도 열리고 있죠.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아시아프 첫 회 행사가 2008년도에 열리기도 합니다. 그때 응모자가 1950명이 몰리기도 해요. 2007년도 말에는 미술품하고 관련된 우울한 뉴스들이 몇 건 터지는데, 미사역으로 포장되는 미술품에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들이기도 한데, 그해 말에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이 작품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죠. 이 작품의 실제 소유주가 홍라의 리움 관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죠.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이 그림이 삼성 비자금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한국 사회가 원래 유행에 되게 민감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단기 투자를 위해서 미술시장에 뛰어들었던 초보 컬렉터들이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미술시장에서 다 발을 빼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이 같이 무너지죠. 2007년도 말에 또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2007년도 12월 31일, 그의 마지막 날, 신생언론사인 아트트레이드라는 미술품 잡지가 국내 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박수근의 빨래터가 위작일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주류 언론사들이 이걸 다 보도해요. 실제로 빨래터를 보게 되면 빨래터라는 박수근의 작품이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빨래터마다 모래알처럼 거친 표면에 탁한 채색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고가를 기록했던 빨래터라는 작품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채를 띠고 있어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이 의혹 제기가 너무나 크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2008년도에 한국 미술품 감정연구소에서 감정을 합니다. 근데 진품으로 판정하죠.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던 아트트레이드 측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과학 검정을 하죠. 서울대랑 도쿄예술대학이 합작을 해서 한 과학 감정에서도 진품으로 확인을 해주죠. 어쨌든 진품으로 확정이 되긴 했지만 찜찜한 위장 논란에 휘말린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작품을 경매사에 되넘깁니다.
그러니까 위작시비는 선정적이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되게 쉽죠. 그래서 파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문제 제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앞서 2007년도 상반기에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게 박수근의 그 시장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바로 이 작품이 11년이 지난 2018년도에 경매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박수근 최고가 기록을 기대를 했다고요. 하지만 이 작품이 39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응찰자를 만나지 못해서 유찰을 했습니다. K옥션에서는 시장의 사람들이 40억에서 55억 사이에 낙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이 근데 유찰이 된 거죠. 국내외 미술 시장이 뜨거웠던 바로 2007년도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7년도 그해의 발명품으로 아이폰을 선정해서 타임 커버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미술 시장과 사건하고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제 책 안에 있습니다. 미술 저술가 세라 손트는 아이러니하게도 미술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